새벽부터 항구에는 바지선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고 선착장에는 갓 채취한 생미역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하루 처리 물량이 한계에 가까운 상황에서 작업자들은 쉴 틈 없이 움직였고 트럭과 지게차가 뒤엉킨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린 말은 오늘 단가가 얼마로 나올지 모르겠다는 한숨이었다. 생산량은 넘쳐나는데 가격은 불투명하고 누구도 책임있게 설명해주지 않는 구조. 이 장면은 지금 우리 미역 산업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인에게 미역은 특별한 존재다. 생일이면 빠지지 않는 미역국, 산모의 회복식, 제사상과 일상 식탁까지. 미역은 단순한 수산물이 아니라 한국인의 기억과 정서에 깊이 뿌리내린 식재료다. 여기에 식이섬유, 칼슘, 요오드 등 미네랄이 풍부한 저열량 고영양 식품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며 미역은 웰빙 건강 지속 가능성 트렌드와도 잘 맞는 자원이다. 조건만 놓고 보면 지금의 김 못지않은 산업적 잠재력을 갖춘 품목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김 생산량이 약 55만 톤인데 비해 미역은 57만 톤으로 해조류 가운데 가장 많다. 생산량만 보면 미역 왕국이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유통되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생미역, 건미역, 염장미역에 머문다. 가공품 다양성이나 브랜드 경쟁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전복 먹이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은 이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이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을 얻으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 것과 대비하면 미역은 아직도 국내 소비용 원물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스낵, 냉동 김밥, 조미김, 분말김 등 다양한 가공품이 수출을 견인하는 동안 미역은 국물용 재료라는 이미지에서 크게 확장되지 못했다. 이 격차의 배경에는 유통구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미역의 개통 출하율은 0.2%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부분이 사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생산자가 가공업체와 개별적으로 단가를 협의하고 현장에서 물량을 넘기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가격 형성 과정은 불투명해지고 정산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품질이 좋아도 제값을 받기 어렵고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생산자에게 전가된다. 이 때문에 고흥, 완도 등 주요 산지에서는 수년 전부터 수협 위판 도입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가공업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미역은 김이나 다시마와 달리 유통 과정이 매우 민감하다. 채취 후 자숙과 염장 처리가 지연되면 상품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부피도 크고 수분 함량도 높아 운송 보관 비용이 크다. 하루 수백 톤씩 쏟아지는 주억이 물량을 한 곳에 모아 경매하고 다시 공장으로 옮기는 구조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개근이 반복된다. 가공업체 역시 하루 처리 가능 물량이 정해져 있어 입고가 조금만 흔들려도 공장 가동이 불안정해진다. 이런 조건에서 기존의 거래 관행이 고착화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장기적으로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사매매 중심 구조는 단기적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의 신뢰와 표준을 만들지 못한다. 가격이 불투명하면 투자도 줄어든다. 품질 관리에 대한 유인도 약해진다. 결국 많이 생산되지만 값어치가 낮은 수산물이라는 인식이 굳어진다. 미역이 가진 식문화적 상징성과 건강 기능성은 산업 구조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은 산지별 어협과 전어련제 예포를 중심으로 위판 등급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생산된 미역은 등급에 따라 구분되고 위판을 통해 가격이 형성된다. 거래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된다. 그 결과 일본산 미역은 가격이 비싸지만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더 주목할 점은 일본의 생산량이다. 일본 미역 생산량은 한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즉석국, 컵국, 라면, 토핑, 샐러드용, 조미료, 기능성, 식품, 디저트까지
1600종이 넘는 미역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다. 원물의 표준화와 거래 질서가 만들어낸 결과다.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기준이 있어야 가공업체도 장기적인 제품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 일본 미역 산업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풍부한 생산량을 갖고도 산업적 확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공을 안 해서가 아니라 가공이 가능해지는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 미역 산업의 가장 큰 착각은 유통 구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이다. 지금의 구조는 자연 발생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선택의 결과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개선을 미뤄온 사이 미역은 원물 중심 산업에 머물러 버렸다. 위판 체계 도입은 만능 해법이 아니다.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출발점은 될 수 있다. 투명한 가격 형성, 등급별 거래, 표준화된 품질 관리가 자리 잡아야 산업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미역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물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물량을 일괄 위판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단계적 시범사업, 품목 지역별 특화 모델, 산지형 공동선별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 산지수협,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 지자체, 정책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 위판 체계는 고부가 가치 가공식품 개발의 기반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원물 공급과 품질 기준이 없으면 어떤 기업도 장기적인 R&D에 투자하지 않는다. 기미 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계통 출하, 품질 관리, 브랜드 전략이 함께 작동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미역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자원이다. 해조류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투입 고효율 생산 구조, 해양 생태계 개선 효과까지 고려하면 미역 산업은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분야다. 문제는 이 잠재력이 산업 구조 속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매년 수억 그릇의 미역국을 먹는다. 하지만 그 미역이 어떤 구조 속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소비자의 무관심, 정책의 소극성, 업계의 관성은 서로 맞물려 변화를 지연시켜왔다. 생일상에 오르는 한 그릇의 미역국은 이제 질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상징적인 식재료를 언제까지 값싼 원물로만 소비할 것인가? 언제까지 생산자는 가격에 휘둘리고 가공산업은 정체된 구조에 머물러야 하는가? 미역 부가가치 제고의 첫 단추는 거창한 신제품이 아니다. 계통 출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 질서 확립에서 시작된다. 신뢰가 쌓여야 브랜드가 생기고 구조가 갖춰져야 산업이 성장한다. 그 위에서야 미역은 국민 식재료를 넘어 K-시푸드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지금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